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사위크 기사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대북 구상을 내놨죠. 바로 END 이니셔티브인데요.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정확히 뭔지, 기존 접근법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,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이니까요. 그 속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END 이니셔티브, 이게 뭔지부터 좀 풀어볼까요? E는 교류, 익스체인지, N은 관계 정상화, 노멀라이제이션, 그리고 D는 비핵화, 디뉴클리어리제이션, 이 앞글자들을 딴 거더라고요. 목표는 이제 한반도의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. 이런 건데요. 근데 제가 기사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뭐 순서대로 1, 2, 3단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뭐랄까 서로 맞물려서 같이 추진된다. 이런 설명이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구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사에서도 분석하고 있듯이 과거 정부들은 보통 선비핵화, 이걸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내걸었잖아요.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END 이니시어티브는 그것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죠. 일단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관계를 좀 풀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. 뭐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. 기사에서는 이게 또 이 대통령이 과거에 제시했던 중단, 축소, 폐기, 이 3단계 비핵화론하고도 좀 연결된다고 보고요. 예전에 BBC 인터뷰에서 핵 동결을 두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던 적도 있거든요. 그 맥락과도 좀 닿아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비핵화지 말임. 뭐랄까 당장은 북한이 워낙 강경하니까 일단 대화 문턱을 확 낮춰서 교류부터 좀 시작해보자 이런 거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일단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접근일 수 있습니다. 근데 기사를 보면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에요. 이걸 어떻게 넣느냐 이게 관건으로 지적되는데 북한은 지금 뭐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 이런 특수 관계가 아니다. 아예 별개의 국타 관계다. 이른바 두 국가론 이걸 내세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. 이런 입장이고요. 기사에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 구상을 두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더라고요. 뭐 전임자들 숙제장에서 뺏겨온 복사판이다.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니. 네, 맞습니다. 반응이 굉장히 냉담하죠. 이렇게 북한이 호응을 안 해주면 이 구상이 사실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. 그리고 기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을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. 첫째는요, 핵 동결을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거. 이게 자칫하면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그냥 현실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핵 동결이 핵 개발의 중단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현 상태 그대로 멈추는 건지 그 뉘앙스가 좀 불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핵 폐기가 아닌 동결에서 시작한다는 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. 기사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요. 그렇군요.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동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한테 너희 핵 다 줘도 돼. 뭐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. 이런 걱정이군요. 네, 기사에서 제기된 또 다른 우려는 뭔가요?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데요. 이게 좀 복잡합니다. 기사를 보면 북한이 우리한테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도 미국하고는 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. 여기에 주목하는 건데 만약에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리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좀 외교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일부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부 구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좀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군요. 네,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. 마지막으로 또 기사에서 빼놓지 않는 게 국내 정치 상황의 어려움입니다.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. 국민의힘 같은 야권에서는 이 구상을 두고 뭐 실패한 과거 정책 재탕이다. 결국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핵만 용인하는 꼴이 될 거다. 심지어는 분단 고착화로 이어질 거다. 이런 아주 날선 비판들을 내놓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이재명 정부의 엔드 이니셔티브는 분명 과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인 건 맞는데 이 시사위크 기사가 진단하는 것처럼 북한의 저런 강경한 태도
또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복잡한 생법, 그리고 만만치 않은 국내 정치적 반발, 또 이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. 수십 년 동안 사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잖아요. 긴장과 대치가 계속됐는데 과연 이번에 교류를 먼저 하자. 이 접근법이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아니면 기사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이나 우려처럼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만 다시 확인하게 될까? 이 새로운 시도가 혹은 실험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기사가 던지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